안녕하세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데 제 인생이 딱 그 꼴이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네요.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1년은 겪어봐야 본 모습을 안다고 했는데 마음 먹고 숨기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속아서 결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속인다고 해도 분명 작은 부분에서라도 본 모습이 나오니까 그런 걸 단순히 여기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딱 그런 모습이 몇 번 보이는 걸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으니까요. 저는 30이 넘었을 무렵에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어른스러웠던 신랑은 외로웠던 타지 생활 중 유일하게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잠시 다녔던 교회에서 알게 되었지만 둘 다 종교적으로 뜻이 있었던 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진 않았습니다. 신랑은 종종 회개를 하러 가야 한다며 교회에 불특정하게 가기도 했었지만 그런 모습도 저는 그저 그 사람만의 신앙이나 잘못을 덜어내는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오늘도 교회 가? 나 이번에 일하다가 회사 사수랑 싸웠거든. 그 사람이랑 화해는 했어? 화해는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 좀 하면 나을 것 같아서. 참 유난이야. 그 사람이랑 화해했으면 된 거지. 신랑이 교회에 가서 회개를 한다고 할 때에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2년이라는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신랑은 항상 밥을 먹을 때에도 저를 먼저 챙겨주고 여행을 가도 본인이 먼저 음식이나 설거지를 하는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남자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신랑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고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랑과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회사 직장 동료가 급한 회사 일로 저희 집 근처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잠시 나가서 직장 동료를 만나고 오겠다고 해서 잠시 집 근처 놀이터에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30분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나오더니 직장 동료에게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직장 동료는 커트머리를 한 여직원이었는데 이유도 없이 맞다가 제가 뜯어 말리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신랑은 그 동료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해. 네가 거짓말을 한 줄 알고. 뭐? 너네 회사에 여자밖에 없다고 했는데 걱정돼서 지나다 보니 웬 남자랑 있는 것 같길래 화가 나서. 그래서 지금 사람을 때렸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걸 싫어해서 미안해. 신랑은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핀 적이 있어서 남자 문제로 예민하다고 말을 했고 저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의심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신랑은 젊은 남자였고 이성이 앞서는 나이가 아니라고 어려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 이후로 저에게 더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니 그건 그냥 우연한 일이라 생각을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타 지역에 있다 보니 상견례와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자주 왕래를 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상견례를 하며 시댁에서 집을 해준다고 했고 저희 집에서는 그에 맞는 혼수를 준비하겠다 하였지만 시댁에서 괜찮다고 하는 바람에 저는 어찌 보면 몸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신랑과 이야기를 하며 신혼집은 어디냐고 물었더니 근처에 이름 있는 아파트를 이야기하며 거기 집이 괜찮은데 아직 세입자가 안 나가서 계약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좋은 아파트이고 괜찮은 가격이라 시부모님이 거기를 점찍 얻었다고 했고 결혼 후 시댁에서 한 달 정도만 지내면 내부 인테리어도 마치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 해서 알겠다 했어요. 저는 결혼 날짜에 맞춰서 자취방 계약을 끝나게 해둔 상태라서 연장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결혼식을 마치고 저는 친정집에 들렀다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가, 불편하더라도 한 달만 참고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님. 그동안 저희는 어디서 지내면 될까요?
아무래도 화장실은 같이 쓰기 불편할 테니 안방 쓰도록 해. 네? 안 그래도 너희 오기 전에 옷이랑 이런 건 다 옮겨다 쓰니 짐도 풀고. 아, 네,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은 아무래도 여자는 생리도 하고 샤워도 하고 하려면 불편할 테니 화장실이 있는 안방이 쓰기 편할 거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안방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신랑도 시부모님도 저희의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신랑에게 조용히 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해두고 나가서 정리를 하려면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시부모님이 들으실까봐 목소리도 크게 할 수 없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시댁에서 한 달이란 시간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댁살이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자고 있으면 시어머님이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저만 깨워서는 아침 준비를 하자고 했고 저는 싫다고 말을 할 틈도 없이 정신도 못 차린 채 밖으로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집안일들과 하필 김장철이라며 주말엔 김장까지. 그 뒤로 이틀 동안 저는 온몸에 몸살이 나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프던 말던 시댁 식구들은 제가 뼈 빠져라 만든 김치로 수육을 해서 맛있게도 드시더군요. 그리고 좀 지나자 밖에서 신랑과 시어머니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밖으로 나가보니 마침 잘 걸렸다는 식으로 시어머님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오시더군요. 너 이 집에서 불편한 거 있어? 왜 못 나가서 한 달이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틈만 나면 얘한테 언제 분가하냐고 이야기한다면서. 아, 한 달이 지났는데 저희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요. 내가 여기서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기라도 하니? 안방까지 내어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 너희한테 그 집 못 주겠다. 너희 그냥 알아서 집구해서 살던지 여기서 살던지 둘 중 골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쳤니? 하, 나이도 많은 상놈의 자식 결혼 허락해줬더니? 그때 신랑이 저를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님은 여전히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건지 방문을 두드리며 난리를 부렸습니다. 신랑은 그런 시어머님께 적당히 하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너무 황당한 일이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신랑이 시댁에서 저희에게 해주겠다던 집을 안 해주기로 했다고. 시어머님의 말처럼 여기서 살던지 저희가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갖고 있는 돈과 신랑의 돈을 합쳐도 전세금만 하기에도 빠듯해서 혼수나 가구는 생각도 못할 처지라 나갈 수도 없더라고요. 신랑은 돈을 더 벌겠다며 와중에 출장이 잦은 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시댁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당연히 다시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제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시댁에서 무력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시부모님 식사를 챙겨야 했고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시아버님이 출근을 하고 나면 시어머님과 둘이 남겨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제가 나이도 많은데 결혼을 했으니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훈수를 두며 운동도 시키기 시작했는데 안 그래도 집안일을 매일같이 하는데 운동까지 하니 죽을 맛이었어요. 함께 헬스장을 다니며 시어머님은 젊은 여자들을 보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저렇게 탱탱한 여자가 와서 꼬시면 안 넘어갈 수가 없다. 네? 넘어가는 남자가 잘못 아닌가요? 결혼을 했으면 한평생 서로한테 맞춰 사는 게 부부지. 여자가 매력이 없으면 그건 직무유기야. 그럼 아버님이 바람이 나도 직무유기인가요? 부모는 그래도 자식이라는 고리가 있는데 애 없는 부부들한테는 치명타지. 너처럼 나이 많은데 젊은 남자 만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알아? 아유.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며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 살이 쪘다고 하며 온갖 자비를 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1년 정도 그 생활을 반복하고
신랑과 돈을 모아 전셋집을 마련해 분가를 하였습니다. 분가를 하고 나니 솔직히 속이 시원하긴 했어요. 매번 옆에서 간섭하던 시부모님도 없고 신랑도 종종 출장을 갔으니 저 혼자 지냈으니까요.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게 걱정이라면 유일한 걱정이었지만 조급하지 않으려 생각을 했습니다. 집을 가격에 맞춰서 이사를 오다 보니 시댁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하루는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밖을 보니 시어머니라 하셔서 문을 열어드렸고 문이 열리자 시어머님은 좁쌀 같은 것들을 온 집에 뿌리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너는 시댁이 옆에 바로 있는데 인사도 안 오고 뭐 하는 버르장머리야? 나이가 많으면 예의라도 지키던가. 이건 뭐 나이 많으니 모시고 살라는 거야 뭐야? 그렇다고 집을 이 꼴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네가 다 치우면 되지. 이거 주우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제가 무슨... 너같이 나이 많은 거 만나서 손주도 못 보고 나는 죽게 생겼네. 아이고, 재수가 없으려니. 그렇게 시어머님은 난리를 치고 갔고 저도 화가 나서 그 난리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랑이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제가 집에 들어갔고 신랑도 역시 그 난리통을 치우지도 않고 안방에서 자고 있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신랑을 깨웠고 당신 어머니가 해둔 일이니 당신이 정리를 하라 말을 했더니 신랑이 명령하지 말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 모습과 다른 신랑의 모습을 보고 저도 화가 나서 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웠는데 신랑이 예전 버릇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들기 시작하자 신랑은 남편을 무시한다고 하며 손을 들고는 제 머리통을 쳤고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건지 신랑은 집에 집기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며 악을 썼어요. 다음날 그 난리는 고스란히 제가 다 치웠고 신랑은 교회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올 테니 저녁에 외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 회개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았어요. 잘못을 하고 혼자 마음적으로 털어내 버리는 거죠. 저는 이후부터 신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러면서도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 하는데 저에게는 그저 공포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런 사실을 시댁에서도 알고 있는 건지 여전히 저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신랑이 출장을 간 동안 그동안 뭉친 몸을 풀기 위해 집으로 마사지사를 불러 몸을 교정받기 시작했어요. 신랑이랑 시부모님 말처럼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신랑보다 몸도 자주 아팠고 피부도 좋지 못했거든요. 밤에 집으로 부르는 출장 마사지사라 돈이 비싸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바보가 될 것 같아서 저는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낮이면 피부과에 가서 피부 치료도 받았고 보톡스도 맞고 정말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신랑은 당연히 제가 예뻐지니 좋아했고 시댁에서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며 비웃었지만 제 변화는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다 명절에 친척들도 모이기 시작했고 반년 만에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친척들도 다 한마디씩 했어요. 이제 동서가 더 어려 보이네. 오빠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정말요? 요즘 피부 관리하는데 효과가 있나 봐요. 어머, 어떻게 하는지 나도 좀 알려줘요. 별건 없고 물 많이 먹고 팩을 자주 했어요. 그렇게 히히덕거리며 놀고 있으니 신랑이 와서는 저를 툭 치고는 잠시 본인을 보자며 이야기를 했고 저는 신랑을 따라 나갔습니다. 저를 보고 다 좋은데 명절에 너무 놀고만 있는 거 아니냐며 나이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왜 그리 웃기던지. 그리고 피부과에 다닐 돈 있으면 다른 데 갚아야 하는 돈 먼저 갚는 게 아니냐며 제 씀씀이를 갖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신랑보다 모아둔 돈이 훨씬 많았고 제가 모아둔 돈에서 쓰겠다는 건데 뭐가 그리 문제라는 건지. 내 돈으로 내가 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왜 당신 돈이야? 결혼했으니 우리 돈이지. 아,
그리고 외모만 바뀌면 뭐하냐고. 여전히 임신도 안 돼서 우리만 애가 없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 병원을 바꿔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가 많은 건 알았어도 임신까지 안 되면 나는 내 애도 못 보고 살아야 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만 아기 갖고 싶어? 나도 갖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운동도 하는 거 아니야. 아, 됐어. 시큰둥하게 제가 반응을 하자 나이값 좀 하라며 트집을 잡는 신랑을 보고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둘 다 갖고 싶어 했지만 제 스트레스 때문인지 생겼다가도 금방 유산이 되어버리니 더 속상한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가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냥 제가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 게 그 이외의 모든 저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였을 거라 생각해요. 명절이 끝나고 얼마 뒤 저는 친언니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이 원래 도매상 업무를 하는데 이걸 쇼핑몰로 해서 소분해서 판매를 해보자는 내용이었는데 괜찮은 내용 같아서 언니와 함께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신랑은 늙어서 주책이라는 둥 도매상 하시는 분이 조금씩 팔아서 인건비라도 나오겠냐며 비웃었고 저와 언니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분이랑 미팅을 하기 위해 저희 지역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언니 그리고 그 담당자 셋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신랑이야 출장에 가 있었으니 연락을 남겨뒀고 그 담당자가 남자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신랑은 알겠다며 답장을 했습니다. 식당은 한식당이었고 룸으로 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와 언니 그리고 언니의 맞은편에 그 담당자가 앉아 있었고 이런저런 일을 하며 밥을 먹고 있다가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간단한 술도 한두 잔 먹게 되었어요. 제가 술을 잘 못해서 맥주만 마시다 보니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밖에는 출장 중이어야 할 신랑이 와 있었습니다. 신랑은 저를 보더니 손을 이끌고는 본인의 차로 데려갔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당신 왜 이래?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일? 남자랑 술 먹으며 시시덕거리는 게 일이야. 언니도 있는 거 봤잖아.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들어서 맨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내가 너 안 데려왔으면 당장 모텔방이라도 잡을 기세던데. 뭐? 이거 세워.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 아, 이게 남자에 미쳐도 단단히 미쳐서는. 뭐? 신랑은 차를 세워두고 또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밖에서 감시를 하며 감금을 하였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보려 해도 휴대폰도 신랑에게 있었고 나가자니 또 맞을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몰래 나올 수 있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쳐나와 경비실에 숨어서 친정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이었음에도 아버지는 전화를 단번에 받으셨고 그 새벽에 제 집 앞까지 왔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피부과에 다니며 신랑의 또래로 보이면 더 부지런하면 저를 예뻐해 줄 거란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가족들은 그대로 저희 집으로 갔고 술을 먹고 쓰러져 자고 있던 신랑을 보고 저희 아버지는 옆에 있던 선물 받은 당금줄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깡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그대로 술독은 깨져버렸고 신랑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황급히 눈을 굴리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생각을 하던 신랑이 그제야 저희 아버지를 보고 장인어른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하며 아는 체를 했고 저희 아버지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뭔가를 찾으시는 듯 싶더니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가지고 와서 신랑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을 데려가서 어떻게 이 꼴을 만들어둬?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말 안 하면 모를 줄 알았어? 평소에 애를 얼마나 때렸으면 애가 병원에도 안 가고 저러고 있어. 너도 맞아봐.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진정? 이게 진정할 일이야? 이 버러지 같은 놈. 놈팡이처럼 사느라 매번 내 딸 돈이나 가져가고 뭐가 잘났다고 애를 때려? 아, 제가 말했어요?
돈 이야기를 하자 신랑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아버지를 막아섰고 저를 죽일 듯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저를 향해 신랑은 달려오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런 신랑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웃들도 하나둘 문을 열고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출동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신랑을 체포했어요. 결국 신랑은 구치소로 가게 되었고 다음날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님을 보자마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바로 뺨을 짝 하고 때렸습니다. 망나니 같은 당신 아들이랑 살기에는 내 딸이 너무 아까우니 애들이 이혼시켰으면 해요. 그동안 당신 아들이 내 딸을 얼마나 때렸는데 부모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죠? 마음 같아서는 저 아들놈 내 앞에 무릎 꿇으며 몇 대라도 때리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신랑은 미안하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저도 부모님께까지 걸린 이상 봐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아이가 없으면 남자가 바람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하거나 밖에서라도 아이를 낳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시어머님이랑 신랑이 웃으며 이야기를 할 때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더러웠었는지 이제 안 참아도 된다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고 이혼 후 저는 집에서 짐을 빼고 나서 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온갖 잡곡 같은 것들을 다 섞어서 온방에 뿌려두었고 혹시 잘 치울까봐 곳곳에 꿀도 뿌려두고 나왔네요. 모르긴 몰라도 빨리 안 치우면 벌레가 엄청 생기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후 신랑에게 연락이 오기는 했지만 저는 싹 다 무시하고 연락처도 바꾼 채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도매업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매출이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흑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예쁘게 상품을 포장해서 판매를 하니 선물용으로도 좋아서 좋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부터 일을 도와주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랑 재혼을 하게 되었고 여전히 저보다는 어린 연하의 남자이지만 전 남편처럼 여자가 이렇네 저렇네 말은 없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랑은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생기고 생겼다가도 금방 유산되던 아이도 갖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병원에 자주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의 신랑도 꼭 함께 갔습니다. 검진을 받고 차가 주차 타워에 있다 보니 신랑이 차를 빼러 갔고 저는 병원 입구에 앉아 있었는데 웬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차 도우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전 남편이었거든요. 벌써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뭐야, 재혼했어? 여기서 일해? 그냥 대타 같은 거야. 신수가 훤하네 아주. 그렇지, 뭐. 돈 많은 남자라도 하나 건졌나 보네. 불편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 앞에 고급 승용차가 섰고 신랑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여보 뭐해? 어디 불편해? 아니 괜찮아. 얼른 가자. 저와 신랑은 금세 그 자리를 벗어났고 저는 병원을 옮겨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 이후 전 남편은 볼 수 없어서 그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전 남편이 왜 주차 요원이나 하고 있었는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어요. 저와 결혼 생활을 할 때부터 전 남편이 돈을 함부로 쓰기도 했고 사채도 종종 손을 대다 보니 제대로 된 일도 하지 못하고 운송업을 하거나 공장을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모자랄 때마다 돈을 마련해주던 제가 없어지니 시댁에 손을 벌리거나 본인이 더 열심히 일해서 버는 수밖에 없었겠죠. 저한테 늙은 여자라며 손가락질을 하던 신랑은 햇빛 아래서 일을 하다 보니 김이랑 잡티도 많이 생기고 검게 주름도 많이 생긴 모습이 원래 나이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신랑과 저는 깔끔한 옷차림에 임신까지 하고 문득 생각해봐도 예전 결혼보다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신랑은 저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수시로 저희 부모님께도 안부 전화를 하면서 아들처럼 살갑게 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 저희 아버지랑 종종 술을 먹으며 제 예전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도 신랑을 많이 배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으로 매력 있어 보이기 위해서는 본성을 숨기며 지낼 수 있지만 함께 일을 하며 곁에서 지내는 모습 속에서는 거짓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두 사람 모두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 생활은 달랐던 것처럼 말이죠. 아마 제가 전 남편의 공격적인 성향을 보고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픈 기억도 없이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폭력은 오래도록 남아서 지금도 큰 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래곤 해요. 아무리 여자가 힘이 세고 운동을 했다고 해도 남자를 힘으로 이기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맞고 맞춰서 살아야 하는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결혼을 할 때 혹은 사람을 볼 때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냉정하게 다시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지금 50이 넘은 나이이지만 걱정이 많은 딸아이를 가진 엄마라 주저리 써보았습니다.